네, 네, 마스크를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김길남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왼쪽부터 소개 말씀 한번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 방금 감상해 주신 깊은 우리 여름날 연출한 이유빈이라고 하고요. 네,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네, 많은 관객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앞으로 한 30분 정도 시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즐거운 얘기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세영 역을 맡은 이주연입니다. 네, 오늘 많이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찬이 역할 맡은 지수입니다. 이렇게 힘든 시국에 찾아와서 이렇게 거리두기하며 영화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작년 여름에 찍은 영화 이렇게 보게 되니까 굉장히 색다롭네요. 여튼 여러분들께 좋은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네, 제목이 깊은 우리 여름날인데 두 주인공이 극중 내내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감독님께서. 네, 일단은 뭐 제목을 여러분들 그 연상하시는 영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 깊은 우리 젊은 날에서 조금 차용을 해온 게 있었고, 일단 뭐 제가 그 제목을 쓴 이유와 방금 그 주신 질문과는 좀 괴리가 있는데, 질문에 먼저 답변을 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찬이가 마지막에 그 동영상에서 남기는 말처럼 사실 뭐 추억이라는 게 다 그런 것 같고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것 같긴 한데, 당시에 좀 힘들고 좀 고통스럽더라도 지나고 나면 또 그런 것들도 다 좋았던 기억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또 사실 이렇게 1년 사이에 이렇게 되고 나니까 좋아 보이지 않나요? 저는 사실 그 1년 후에 이렇게 코로나가 될지 모르고 이렇게 마스크 없이 돌아다녔던 시절을 생각하니까 사실 찍는 과정은 훨씬 더 저도 고통스럽게 했는데, 이렇게 1년 후에 보고 나니까 그래도 저 때가 참 깊은 우리 여름날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 그러고 이제 또 제목에 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제가 그 안성기 배우와 그 황신혜 배우 나온 깊은 우리 젊은 날이라는 영화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영화를 보고 좀 원래는 저도 이게 제목을 가제로 해서 작업을 할 때는 뭐 우리의 마지막 여름 이렇게 해서 공모전 같은 데도 내고 했었는데, 일단은 제목에 좀 스포가 너무 심하구나 생각이 들어서 바꿔야겠다고 생각하다가 그 깊은 우리 젊은 날 보면서 결국 이게 좀 남자 여자 평범하게 사랑하는 얘기지만 그 시대에 따라서 어떤 같은 사랑도 여러 가지 좀 결과까지도 달라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좀 요즘 2020년 연애하기 어려운 세상 있잖아요.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금 바꿔서 네, 좀 중의적으로 사용을 해보고 싶었고, 뭐 구체적인 얘기나 아마 다른 질문 나올 때 좀 덧붙여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배우님들께 드릴 질문도 이렇게 궁금해들 하시는데, 배우님들은 이 작품을 선택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저는 일단 저한테는 첫 장편 영화고, 그리고 뭔가 배우로서 항상 청춘들의 이야기, 그리고 지금 제가 제 나이대 이야기를 꼭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운이 좋게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시나리오 읽었을 때 공감되는 부분들도 많았고, 뭔가 세영의 입장에서도 현실적인 부분, 그리고 또 찬이 입장에서 뭔가 이상을 쫓는 그런 부분에서도 둘 다 엄청 뭔가 둘 다 비슷한
어떤 제 안에 있어서 하고 싶다는 생각을 꼭 했었습니다. 네, 저 역시도 주현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좀 이렇게 청춘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정서와 내용이 있었고 되게 이상적인 마음을 갖고 있지만 어떤 현실에서 쉽지 않은 이 삶을 살아가는 청춘들의 이야기가 참 공감되고 씁쓸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이 이유빈 감독님에 대한 어떤 무한한 신뢰 때문에 좀 하게 된 것 같은데 전작인 셔틀콕도 너무 재밌게 봤었고 이 감독님과 영화를 하면 내가 배우로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하게 됐습니다. 되게 네, 제일 좋아요를 많이 받은 이 질문이기도 한데요. 처음 만난 날 해상할 때 정방향 화면으로 연출하셨다가 감독님께서 이제 세영이 사진을 찍어줄 때 점점 꽉 찬 스크린으로 이렇게 연출을 하셨는데 혹시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었냐는 질문이 들어왔네요. 뭐 특별한 이유랄 건 없고 아마 사실 보통 뭐 연출 의도 이렇게 질문을 많이 받을 때 저는 그게 뭐 딱 제가 이렇게 의도를 하면 관객들이 딱 그만큼 받아들이겠지 이렇게 접근하면 조금 도식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 해당 장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원래 이 회상씬이 이제 이 위치가 아니었거든요. 원래 이제 시간 순서대로 둘이 만나는 게 영화의 첫 시작부터 해갖고 진행을 편집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너무 좀 단조롭기도 하고 두 사람 얘기 시작부터 자기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게 오히려 캐릭터에 대해서 호기심을 떨어뜨린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하다가 지금 딱 위치가 이렇게 제 이제 편집하던 입장에서는 정말 운 좋게 정확한 위치를 찾아서 거기에 넣다 보니까 근데 또 저희 이제 촬영 여건상 과거 장면을 좀 뭐 가발을 씌운다거나 좀 시간이 느껴지게 만들기가 어려워서 뭐 회차별로 일단 막 찍었으니까 순서대로 찍어갖고 붙여놓으니까 또 너무 과거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영화적 여러 요소 중에 좀 시간 경과를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최대한 사용을 한 게 사실 좀 화면비도 줄여보고 또 일단 색감을 조절해갖고 조금 회상하는 느낌이 나게 만든 다음에 프레임 조정을 했더니 확실히 좀 과거 느낌이 강하게 나서 그렇게 또 이제 그 뒤에 대화씬이 굉장히 긴데 그게 좀 더 타이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쭉 진행을 하다가 그럼 어쨌든 다시 현실 지금 동시간대로 빠져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보니까 저것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빠지면서 또 DI 작업하면서 색감도 이렇게 다시 좀 원래 좀 화려한 여름 이제 싱싱한 색깔로 좀 돌려봐도 괜찮겠는데요. 이렇게 또 얘기하고 거기에 또 믹싱 같은 것도 좀 여름 소리 그 매미 소리 같은 것도 강화시키고 이렇게 해서 좀 그래도 제 입장에서는 무사히 빠져나왔다 과거에서 좀 이런 느낌이 드는 장면이라서 근데 어쨌든 그리고 좀 시원하게 펼쳐지면서 둘이 이제 첫 교감하는 순간이기도 하고 좀 가장 인상적으로 표현하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가 잘 맞아 떨어져서 지금의 모습이 된 것 같습니다. 지수 배우님도 이렇게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감독님 전작인 셔틀콕 두 번째 이번에 작품인데 셔틀콕도 그렇고 이번 작품도 로드무비 형식으로 영화가 진행돼 좀 그래서 이런 이야기 로드무비 형식의 영화의 매력을 느끼시는 건지 어떤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네, 사실 뭐 로드무비 관객분들 중에 로드무비를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분들이 들으시면 조금 배신감 느끼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관객으로는 로드무비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편인데 이상하게 만들 때는 로드무비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좀 또 연달아 로드무비를 찍다 보니까 좀 받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이제 만드는 입장에서 로드무비가 좋은 점은 서울에서 출퇴근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찍으면
사실 현실이 이제 제가 제 개인 자연인 이유빈이 갖고 있는 현실이 침투할 여지가 많은데 저렇게 짐 싸갖고 확 내려가 버리면 사실 영화 그 세계 안에 좀 푹 빠질 수 있는 이런 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날씨 같은 것도 그렇고 좀 굉장히 괴로운 게 많았는데 실내 통제가 되지 않는 밖에서 찍다 보니까 뭐 어디는 가면 또 공사하고 있고 뭐 누구 와서 시비 걸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게 좀 프로덕션 과정에 힘든 일이긴 하지만 또 그때마다 어떤 식으로 또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헤쳐나가고 이러는 게 오히려 저는 로드무비를 찍는 과정에서 로드무비에서 얻게 되는 좀 우리가 얻게 된 기쁨 이런 거를 촬영하는 과정에서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는 것보다 만드는 매력이 좀 커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배우분들께 질문을 이렇게 드리기 좀 비슷한 부분들의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20대, 30대들의 이야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영화를 찍으면서 이제 비슷한 부분들, 공감할 만한 이야기들, 장면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다라고 생각도 드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조금 힘들었던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또 공감이 될 만한 내용도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찍으면서 어떤 이야기에 조금 공감이 될 만한 부분이 없었을까? 아까 네, 이주연 배우님이 조금 그런 내용을 언급을 하셨었는데요. 네, 네, 뭔가 되게 소소한 건데요. 20대의 연애라고 하면은 막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되게 큰 거를 바라는 것도 아닌데 작은 데이트나 소소한 뭔가 선물 같은 것들도 안 하다 보니까 현실적이게 어려워지게 되고 그리고 뭔가 그러면서 서로 불안한 시기니까 각자 할 일에 바쁘다 보니까 연애도 그냥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 뭔가 그런 점들이 이 영화에서 여행을 갔을 때 둘이 사이가 좋은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뭔가 이렇게 인형 뽑기를 하거나 아니면 옷을 사거나 그런 게 사실은 돈이 많이 드는 일이 아닌데 그런 걸 했을 때 되게 좋아하는 세영이나 찬이를 보면서 참 어떻게 보면은 쉬운 일일 수도 있는데 어려운 일일 수도 있구나라는 부분에서 공감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닮은 부분은 없었나요? 이주연 배우님 제가요? 세영과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되게 정말 큰 거를 바라는 건 아닌데 해야 하는 일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잊고 있다가 뭔가 이렇게 여행을 가거나 이렇게 좋아하는 뭐 케이블카를 타거나 했을 때 그런 순수한 모습들이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현실에서는 그렇게 살다 보면 뭔가 현실에 바쁘게 살다 보면 남들한테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게 찬이 남자친구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닮아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저도 주변에 이런 찬이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많았고 여튼 그런 얘기를 좀 많이 접해 들었던 것 같고 또 뭐랄까 저도 어릴 때 결핍이 지금보다 더 많던 시절에 사랑을 하면서 느꼈던 어떤 비슷한 정서들이 있고 근데 사실 좀 많이 달라서 연기하기 좀 어려웠어요. 저는 워낙 스위트해서 네, 농담이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대본 보면서 나라면 안 그럴 것 같은데 감독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냐 감독님이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럴 수도 있겠다 하면서 이렇게 잘 타협점을 찾아가며 사실 정말 이 시대 20, 30대 사랑하기도 너무 힘들고 결혼하기도 정말 힘들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보면서 참 씁쓸했어요. 그래서 연기하면서도 참 답답한 부분도 많았고, 예, 그랬습니다. 찬이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 이제 애드립이 아니냐 이런 질문이 오프닝에서 지수 배우님이 하늘을 찍는 장면에서 핸드폰을 떨어뜨리실 뻔한 건 애드립이었냐라는 질문에 공감을 많이 눌리고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나오는? 그거는 이제 철저한 계산된 연기였는데, 정말. 그쵸. 예, 네. 다 준비한 여러 번 리허설을 통해서 까지 아, 13번 찍었던 기억이 나네요. 정말요. 근데 그리고 저게 원래 사실은 오프닝이 아닌데 원래 거의 한 두세 번째 씬인가 그랬는데 이렇게 근데 저는 저 씬을 좋아했거든요. 뭔가 되게 순수해 보여서 감독님이 오프닝으로 써줘서 참 좋았습니다. 마음에 드셨네요. 관객분들도 굉장히 지금 공감을 눌리는 걸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 씬 조금만 추가 설명드리면 원래는 이제 아마 극장 들어오시기 전에 그 제가 부산영화제 트레일러로 올려놓은 영상 보신 분들은 아마 뭐 의아하실 수도 있고 이게 영화에 안 나오는 장면이고 일부러 제가 그 장면을 넣은 거는 이제 이 두 친구가 한강에서 이렇게 데이트하다가 찬이가 그 휴대폰 케이스를 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뒤에 뭐 듣고 보시면 얘가 왜 이렇게 휴대폰 케이스 이런 얘기를 하나 보다 할 텐데 원래는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편집을 여러 번 머릿속에 재조립을 해보시면 과거 씬이 나오고 또 데이트 씬이 나오고 그러고 나서 지금 보시는 찬이 그 일터로 가는 거였어요. 너무 이렇게 진행이 앞부분이 시작부터 궁금증을 안 가지게 다 설명하는 게 좀 방향성이 안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여러 가지 편집을 시도해 보다가 그냥 이런 남자애 보여주고 이런 여자애 보여주다가 이 둘이 사실 이렇게 연애하는 거예요. 이렇게 조립을 좀 해본 거였어요. 그러면서 그랬더니 이제 앞이 다 날아갔는데 그러면 뭘로 시작을 해야 되나. 처음에는 그냥 찬이 그 실내에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다가 뭔가 그래도 영화 시작 부분인데 좀 인상적인 장면을 좀 찾아보다가 저 씬이 이제 촬영 때도 좀 빛도 그렇고 뭐 배우가 이제 굉장히 자연스럽게 연기하는 것도 좋았고 그 어디를 넣어볼까 생각을 하다가 저기 넣고 뭐 이렇게 해서 타이틀 넣으면 되겠다 해서 저 장면 들어갔는데 뭐 다들 농담으로 받아들이셨겠지만 근데 저도 그 떨어뜨리는 그게 일단은 이렇게 이제 한 번에 밑에 촬영할 때 트랙을 깔고 하다 보면 동선이나 맞추기가 어려워서 사실 좀 잘 당긴 샷을 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10몇 번 찍은 것 중에 저게 그래도 햇볕이 넘어가기 전에 한 서너 번째 되게 좋았었는데 그거를 사실은 제일 중요한 저기 들어간 거는 지수 씨가 마지막에 고개를 탁 들고 그 뒤에도 원래는 뭐 전화가 오는 장면이었어요. 친구 태정이한테 밥 먹자고 전화가 오는 연결이었어 갖고 근데 이제 고개를 들고 이제 거기서 컷하고 타이틀을 띄워야 되는데 가장 오래 고개를 들고 있었던 컷이라서 딴 거는 이제 들자마자 이렇게 전화 받고 해서 제일 길게 자른 것 중에 근데 원래도 이제 그 떨어뜨리는 거 그거 빼고는 다 좋았는데 또 오히려 붙여놓고 계속 보니까 이제 그런 순간이 오히려 첫 장면인데 이 영화의 좀 톤 앤 매너 앞으로 우리 영화는 좀 이런 식으로 갈 것 같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것 같아갖고 저도 뭐 그 순간도 좀 실수로 나온 거긴 하지만 우리는 뭐 이런 것도 안고 가는 영화예요라고 좀 선언하는 것 같아서 그 장면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실수 같지 않더라고요. 네. 그 마지막 장면 이후에 세영과 찬이는 어떻게 되었을지 한번 혹시 상상을 해보신 적은 있을까요? 되게 저 배우한테 물어보고 계시네요. 저는 감독님 그러면 저희 배우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배우한테 감독님 말씀을 하시는 게 좋겠죠? 저는 다시 만났으면 좋겠지만 안 만났으면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냥 잘 지내는 안부 인사 정도 했을 것 같아요. 네. 아, 저는 만난 줄 알았는데 그 마지막 엔딩에 보면 이제 전화하고서 이렇게 전화 오다 표정 탁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이제 가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연기했었던 것 같은데 뭐 열린 느낌이긴 하지만 뭐 다시 어떻게 이렇게 사랑을 했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번 만나서 이렇게 좀 얘기 좀 나눠보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영화 속 인물들의 성격과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마치 영화 속의 아. 네. 네, 그렇죠. 저도 사실 캐스팅할 때 제가 배우를 좀 보는 지점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제 머릿속에서 어쨌든 저라는 사람 분리해서 이런저런 캐릭터 써놓고 보면은 오류가 있는 지점도 있고 또 이제 저한테서 나온 거니까. 근데 연기를 하는 사람은 저랑 전혀 다른 세계의 다른 방식, 다른 사고방식으로 또 살아온 사람들이니까 처음에 아까 지수씨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언젠가 한 번은 본인들 입으로 절대 못할 것 같은 대사 이런 거 한번 그 AS 하는 시간 이런 것도 마지막 촬영 전에 가지고 했었고 본인이 납득하지 않는 거는 억지로 시켜봤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또 쓰고 찍으면서도 그 배우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성격이나 기질 이런 것들이 좀 잘 녹아들 수 있도록 네, 노력을 했던 것 같고 뭐 그런 게 제가 이제 또 연출하면서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작품하면서 또 공부하고 성장한 지점이기도 한데 사실 어디 뭐 최근에 짧은 인터뷰에서도 얘기했지만 찬이 캐릭터만 놓고 보면 처음에 지수 씨 미팅 했을 때 이제 너무 허우대도 멀쩡하고 뭐 약간 어찌 찌질한 캐릭터인데 뭐 너무 이제 연예인이셔갖고 이게 맞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또 이제 제가 생각했던 캐릭터는 좀 어둡고 우울한 면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만나보니까 보기보다 굉장히 좀 밝고 명랑한 데가 많아갖고 이제 그런 게 잘 어울릴까 했었는데 여러분들 보신 호텔 씬 같은 경우를 거기 찍으면서 제가 그 생각을 가장 많이 했는데 사실은 처음에 이렇게 리허설하고 찍을 때는 제가 생각했던 톤보다 너무 좀 가볍다, 밝다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지수 씨가 이제 혼자 막 얘기할 때. 근데 그거를 나중에 이제 계속 또 보고 현장에서 리허설 끝나고 이제 몇 번 보면서 느낀 게 오히려 이제 지수라는 배우가 가진 좀 밝고 좀 긍정적인 좀 에너지 이런 것들이 제 캐릭터가 원래 갖고 있던 좀 침울하고 찐득찐득한 이런 거를 되게 상쇄시켜줬구나. 그래서 영화 전체 톤이 좀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마냥 밝지만 않은 영화지만 그래도 지수 씨가 뭐 해맑게 웃고 뭐 이렇게 어떤 대사도 이렇게 처리해주는 것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그 너무 침울한 느낌이 많이 희석이 돼서 저도 그런 거는 굉장히 좀 도움도 많이 받았고 영화 톤 앤 매너의 배우들이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성격이나 기질 같은 게 톤 앤 매너에 영향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캐스팅 비하에 대해서 이렇게 여쭤보려고 했는데 자연스럽게 물어본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하나만 더, 한 2개 정도만 더 질문을 더 드리고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질문도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사진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는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사진을 찍어주는 주인공이고 사진에 내용은 계속 담기고 있고 이런 영화이기도 한데 이 사진이라는 걸 이제 영화 소재로 생각하신 계기가 있는지 저도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계속 화면도 계속 나오고 이런 소재로 이 영화를 끌고 가는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제가 이번에 콕 때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이게 결국 한 사람을 내가 좋아하고 처음 만남도 그렇지만 누군가를 판단할 때 결국
내가 살아온 인생, 내가 가진 이 육체 안에 이렇게 갇힌 상태로 상대를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 보고 판단하고 하는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 사진이 가진 속성 대상화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찬이가 중간에 찍으면서 얘기하는 것처럼 본인은 이제 그 사람 찍으면서 대화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알았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후반 보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판단한 게 그럼 과연 얼마나 더 깊이 안 거라고 생각하니 질문을 던져보는 것 같고 그랬을 때 찬이가 마지막에 자기 모습을 찍어보면서 조금 성장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저도 다른 것보다도 찬이를 그래서 대상화라는 측면에서 주제적인 것도 그렇고 사진 작가로 설정을 하는 거는 꿈 이런 것들랑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는데 제일 고민했던 게 그러면 찬이가 어떤 사진을 찍을까였던 것 같아요. 그냥 카메라 그냥 들고 광고처럼 멋있게 이렇게 하는 걸로는 관객 이제 더 이상 속아주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좀 더 진지하게 접근을 하고 싶었고 그러다가 이제 오랫동안 본인 고유하게 작업하시던 사진 작가님과 협업을 하게 됐는데 그 작가님 인터뷰가 여러분 보신 그 회상신의 찬이가 이제 본인이 사진을 찍게 된 계기 이게 이제 그 작가님이 직접 인터뷰를 그렇게 하셨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좀 차용해서 넣고 했었는데 그래서 여행 영화다 보니까 로드무비 그 풍경 작가로 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 작가님 인터뷰를 보고 원래는 풍경을 찍다가 점점 그 안에 있는 사람에 관심을 가졌다라는 것도 또 영화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갖고 그렇게 작업을 했고 뭐 뒤에 보시는 그 순천 가서 찍은 사진들도 뭐 눈치채기 어려우셨을 수는 있지만 찬이가 다시 사진을 하겠다고 결심한 이후에 풍경을 찍다가 그 안에 이제 어떤 사람이 들어오고 이후에 다시 또 사람을 찍게 되는 이런 식으로 배치를 좀 해봤어요. 네. 굉장히 궁금한 게 많은데 나중에 극장에 개봉하면 다시 한번 꼭 봐야 되는 영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이 계획과 마지막으로 관객들에게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고 이제 이 아쉬운 자리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영화제도 상영이 한 번이고 개봉을 또 이렇게 이른 시기에 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또 관객분들 이렇게 언제 만나 뵐까 싶어서 좀 아쉬운 마음이 큰데 그래도 첫 공개라서 또 떨리는 마음도 있고 근데 또 다 마스크 쓰고 계셔갖고 어떻게 보셨나 감도 잘 안 잡히고 하는데 그래도 뭐 즐겁게 보셨을 거라고 그냥 기대하고요. 개봉하거나 할 때 좀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재밌게 보셨으면 여기저기 얘기도 좀 해주시고 그래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SNS에 좋은 평 많이 남겨주세요. 마이크 넘길게요. 네. 코로나인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부산국제영화제를 제가 2013년도에 감독님 셔틀콕 GV로 처음 저 관객석에서 봤었는데 7년 뒤에 여기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 되게 가슴이 몽글몽글하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네요. 그만큼 저한테는 엄청 소중한 영화고 되게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었어요. 그래서 그 영화에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담겼으면 그리고 봐주셨으면 해요. 많이 영화 사랑해 주시고 또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입소문도 많이 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일단 이 영화 언제 개봉할지 모르겠지만 뭐 개봉할 때 꼭 다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앞으로 뭐 주현 씨나 저나 또 다음 작품 하게 되면 또 응원해 주시고요. 어쨌든 한 작년 여름에 재밌으면서도 힘겹게 촬영했던 이 영화를 이렇게 좋은 극장에서 보게 돼서 참 기분이 좋고요. 여러분들도 되게 즐겁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달이 뜨는 강이라고 드라마 하는데 내년에 방송하면 또 봐주시고요. 예. 여튼 네, 여러분 많이 예. 봐주셔야 또 개봉을 일찍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 감독님께서 저한테 사랑해주세요. 너가 떠야 영화가 더 잘 되지 않겠냐. 여기 팬분들 많이 와 계신 걸 알고 있는데 열심히 활동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이 뜨는 강과 깊은 우리 여름날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 좋은 평을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개봉 날짜가 안 잡힌 네, 뭐 내년쯤일 것 같은데 네, 시국이라 네. 약속드리기 네. 어려울 것 같고 네, 여러분들의 한 줄과 좋은 글, 좋은 평이 좀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좀 좋은 영화라서 아마도 좋은 기대 좀 빨리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참 좋은 날 많은 관객분들이 오셔가지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진행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게스트분들부터 게스트분들 퇴장하시고 저희 관객분들 퇴장 도와드리겠습니다.